그 행렬식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 그 주된 토픽은 행렬식과 최적 그리고 행렬식과 대칭군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문제를 한 6문제 정도 냈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면적 S는 어, 이렇게 아래 식처럼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이게 딱 눈으로 보면 잘 와닿, 이렇게 들어오진 않는데, 옆에 이게 도식화 시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요 엔트리들을 다 나열하는 거예요. X1, Y1, X2, Y2, X3, Y3 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 걸 다시 한 번 더 써줘요. X1, Y1 다시 더 써준 다음에, 마치 그 행렬식 하듯이 비슷하게, 요렇게, 요 방향으로 대각선 성분끼리는 전부 이제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곱해서 더하는 거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곱해서 빼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절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구해서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게 삼각형의 면적이 나옵니다. 어, 그 예를 들어 놨거든요, 밑에 보면은. 이거 한번 뭐, 예시 문제를 본인이 한번 만드셔가지고, 이 좌표가 찍혀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 3,1, 2,3, 1,2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도식화 시키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 1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딱 똑같은 걸 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 파란색 부분은 곱해서 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해보면은, 2분의 3 이렇게 삼각형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점의 좌표를 알면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와요. 요거를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요거는 없어요. 요거. 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행렬식을 안 가르치니까. 최근에 다시 허민 선생님이 이게 행렬 부분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개정 교과 과정에서는. 근데 그 한동안 이거를 행렬을 안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행렬 안 배우는 동안에는 이제 이걸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책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해요. 예, 다른 방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행렬식을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건데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행렬식 처음 배웠을 때요. 처음 배웠을 때 이제 희한하잖아요. 2 곱하기 행렬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 빼니까는 그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거가 이제 신기하다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 이런 게 있다. 희한하지 않냐 막 했더니 자기 비슷한 거 본 거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 그러면서 이 문제를 보여줬어요. 아 이거 비슷하게 생긴 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먼저 X1, Y1이란 요 벡터하고 요 벡터죠, 요 벡터. 예. 그다음에 X2, Y2라는 이 벡터, 이 두 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 행렬을 만들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써볼게요. X1, Y1 쓰고 그다음에 X2, Y2. 이렇게 해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이게 이제 이런 이거 좀 한번 그려볼까요? 예, 제가 이- 요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네. 디터미넌트 구하면. 그리고 이게 양수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그림만 봤을 때. 이게 물론 이제 그림이 뭐 다르게 바뀔 수도 있지만 요 그림으로만 보면 양수 값이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음, 어, 어떻게 되냐면
요 면적이 나올 거예요. 요 음, 삼각형. 음, 그죠? 이 평행사변형의 2분의 1이니까. 네. 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네. 선생님 이게 어떻게 평행 사변형이 되는 거죠? 어, 음, 방금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방금 음. 그림에서 그리신 거기서, 어, 요거,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거하고, 요 벡터하고, 요 두 벡터가 만드는 행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삼각형이니까 이제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예, 삼각형이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 더하기 할게요. 더하기.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절대값을 다 씌워줘야 돼요. 왜냐면 음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x2, y2라는 벡터하고 x3, y3라는 벡터 가지고 또 디터미넌트를 구해볼게요. 행렬을 만들어서. 그러면 디터미넌트 해서 x2, y2, x3, y3. 이렇게 해서 또 2분의 1을 또 곱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어, 어, 이렇게, 아이고, 뭐, 이거, 이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똑같은 게 나오네? 어찌 된 거지? 잠깐만, 딱 눌러야 되는 거야. 잠깐 지울게요, 이거. 예, 이렇게 하고. 예, 여기가 나오겠죠, 그죠? 예. 맞나요? 예.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나는 이게 아마, 그 다음에 또, 디터미넌트에서, 우리 공식이 이게, 이 공식 순서가 맨 마지막에 X1, Y1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X3, Y3. 여기는 보면은 이건 왼쪽에 있는 벡터가 먼저 나오죠. 이게 달라요. 앞에 거랑 다른 게. 지금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벡터가 그 첫 번째 열 벡터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벡터가 첫 번째 열 벡터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x1, y1 해가지고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아이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예. 요게 나오겠죠, 요게. 요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그림만 막 놓고 봤을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요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요게 음수가 나와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첫 번째 벡터가 왼쪽에 있는 벡터가 먼저 들어갈 때는 이게 앞에 거랑 반대로 되거든요. 뒤집히거든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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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두 벡터를, 이게 사실은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게 그 3차원에서 정의되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요 뒤에 0이라는 엔트리가 하나씩 생략된 걸라고 보고 3차원에 있는 벡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그 생긴 그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만들어진 벡터의 방향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아까 여기서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x1, x2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싸지면 엄지손가락이 우리 쪽으로 솟아오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 그림으로 그릴 때는 요렇게 많이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화살촉이 우리한테 날라온다. 화살이 우리한테 날아온다는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향인 거예요. 정상적인 방향. 예. 근데 어, 요 경우에는 X3, Y3를 먼저 해갖고 이렇게 X1, Y2를 이렇게 감싸지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거꾸로 해보면 이 엄지손가락이 저쪽 벽 쪽으로 가요. 반대쪽으로. 예. 그러니까 방향이 음수가 된다. 방향이. 예, 요거는 저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음, 아니, 이거는 음, 요 빨간색으로 칠한 삼각형이, 네, 어, 2분의 1 디터미넌트 x1, y1을 먼저 쓰고 네, x3, y3를 나중에 쓰면, 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데,
네. 지금 그 구하는 게 뒤집었으니까. 그 위에 거를 구하는 음, 거니까 음. 이 전체에서 요거를 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가는데 이제 이게 부호가 반대인 거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까 방금 김한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X1, Y1을 먼저 쓰고 X3, Y3를 나중에 쓰면은 그게 아마 플러스 값이 나올 텐데 역시 네, 그걸 이게 행, 그 열이 바뀌어 있으니까 열을 한번 교환한 거잖아요. 네, 열을 한번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상세가 돼서 다 없어지겠죠. 아까 한 번은 다 양수로 나왔다가 음수가 나오니까 이게 상세가 되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삼각형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음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절대값을. 그 다음에 2분의 1을 밖으로 아예 빼버릴게요. 2분의 1을 밖으로 빼고 어,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어,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요 도식이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러면 2분의 그 1, 결과가 삼각형의 넓이인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 삼각형의 넓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보면, 어, 아까처럼 이렇게 써볼게요. x1, y1, x2, y2, x3, y3, x1, y1. 똑같은 게 마지막에 한 번 더 가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어, 요게 플러스잖아요. 그죠? 요게 요렇게 되는 게 곱해서 더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요게 곱해서 더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쵸? 어, 뭐, 맞나? 맞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곱해서 더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되나요? 뭔가 이 네, 부호 때문에 항상 나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겁나더라고 이게. 예. 그러면 요렇게 해서 빼는 게 되고 요렇게 해서 빼는 게 되고 요렇게 해서 빼는 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대로 되는데, 근데 이 모양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 순서대로만 요렇게 하면은 항상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이게 성립하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음. 되고, 그다음에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어, 치우고,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이게 이 벡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벡터. 요 벡터. 이 벡터하고 요 벡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 벡터. 예. 그럼 이 두 벡터를 연로하는 행렬을 만들면 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평행사변의 면적이 되겠죠. 음. 그래가지고 2분의 1을 하면 또 이게 나와요. 음, 음.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벡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음, 어떻게 됐냐면 먼저 요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V라고 할까요? 요걸 W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 그 V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X1, Y1에서 빼기 X3, Y3 맞나요?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 벡터. 그 다음에 요렇게 블록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W를 생각해 보면 W는 X2, Y2에서 빼기 X3, Y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디터미넌트를 해서 2분의 1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면적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울게요.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떻게 되냐. 요게 그 다중 선형성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어,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디터미넌트로 나누어지 분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x1, y1, x2, y2 이렇게 되고요.
빼기 디터미넌트 어, 지금 요거랑 요거를 했죠.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예, 마이너스를 앞에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x1, y1, x3, y3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역시 마이너스가 붙고 디터미넌트 제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x3, y3죠. y3죠. 그다음에 x2, y2. 그다음에 빼기 아유 공략이 없다. 나는 항상 글씨 크게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써야겠네. 음.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플러스네, 그죠? 여기 마지막에 요거랑 요거랑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가지고 요거는 근데 x3 y3 x3 y3 똑같은 게 나왔네. 이건 디터미넌트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릴게요. 그죠? 이거 없애버려도 되겠다. 빈- 자리도 없었는데 잘 됐네. 아이고, 여기 사진이 막 흔들. 잠깐만요. 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플러스로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헷갈리니까 이걸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열들을 뒤바꿔 버리면 되겠죠. 그죠? 열들을. 그래서 요거를 뒤바꿀게요. 요거를 여기가 이제 3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걸로 뒤바꿨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열들을 바꿀게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어 요거를 바꿀까요? 2 되고 여기 3이었나? 뭐였죠? 방금? 방금 뭐였어요? 아니에요? 어, 3이었던 것 같다. 그죠? 네. 맞죠? 예. 그래서 이걸 또 해보면 아까랑 또 똑같이 나와요. 예.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이렇게 해갖고 x1, y1, x2, y2, x3, y3, x1, y1 해가지고 또 빨간 거를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 빨간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되고 어, 여기가 요거네. 두 번째 게 요거고, 세 번째 게 이거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빼는 거는 요렇게 곱해서 빼는 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되고, 여기가 요거네요. 그죠? 1, 3,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예,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식이 도출이 됩니다. 넘어갈까요? 예. 네. 어,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 자체가 좀, 제가 문제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 이유는 제가 만든 엉터리 문제라서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 V라는 벡터는 고정돼 있다 쳐보세요. 고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W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V가 딱 고정돼 있어요. V가. 근데 W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면적이 평행사변 면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변하면은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가면 또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면서 또 부호가 또 바뀔 거예요, 아마 부호가. 그러니까 그 W가 변할 때마다 평행사변형의 면적하고 부호가 어떤 주어져 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어떤 어떤 숫자든 뭐 마이너스 숫자든 어쨌든 어떤 숫자 하나씩을 만들어내는 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런 상황인 거야. 아시겠죠? 이게 V는 고정돼 있고 W라는 것이 CD가 변한다고 보시면 되지. 임의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2의 임의의 벡터다. 예. 그거를 좀 그게 처음에 좀 문제가 좀 잘 써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예. 그런 상황이고 어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벡터 공간 V가 있다고 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 다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R2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벡터 공간은 내적이 주어져 있는 벡터 공간이에요. 내적이 주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크기와 각도를 말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 각도가 예를 들면 여기를 뭐 세타라고 칠게요. 이렇게 세타라고 돼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디터미넌트 이렇게 이 두 벡터를 가지고 열 벡터로 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V만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여기 빈칸에 어떤 임의의 벡터 W가 여기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여기다 임의의 W를 집어넣는 상황이라 치면은 요거 요게 어떤 함수가 되는데 벡터 한 개를 집어넣으면은 실수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디터미넌트 V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어 그 여기다가 이제 임의의 벡터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뭐 이걸 집어넣었어요. W 여기다 딱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함수 t에다가 이렇게 W를 하나 집어넣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W를 하나 이렇게 색깔 자꾸 바꾸려니까 힘드네 이거. 네. 이렇게 바꾸면은 어떤 숫자가 하나 나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어떤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함수 t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t는 R2에서 R로 가는 어떤 함수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가 선형 함수가 되는 걸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요거는 왜 선형 함수가 되는지 그때 옹 선생님이 우리 그 슬랙에다 올리시기도 했지만 이거는 저기 쉽게 알 수 있겠죠. 김한근 선생님. 예, 이거 왜 선형 함수일까요? 질문을 막 해버리. 아, 죄송합니다. 네. 이게 왜 선형함수냐고요? 네. 이게 이제 선형 함수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선형 함수냐 하면은 한마디로 다중 선형성이 있으니까 선형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을 자꾸 다르게 하려니까 여기다 더하기 u라는 벡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더했다고 쳐봐요. 더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게 디터미넌트 V에서 어, 색깔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예. 요거 더하기 디터미넌트 V하고 어 뭐야 뭐 이건가요? 예. 유, 예. 요렇게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기호로 표시하면 T 이제 색깔 안 바꿀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W는 T W 플러스 T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스칼라도 마찬가지예요. 스칼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다가 해보면 역시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형 함수의 두 가지 조건이 다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형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중 선형성이 있으니까 디터미넌트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거고. 아니, 저는 예, 그 질문을 듣고 좀 당황했는데, 네, T가 선형,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 질문. 아니, 당황하게 하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죠. 근데 T가 선형함수임을 설명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네, 어, 그, 좌변에서 그 덧셈을 해서, 음, 그 다음에 T를 넣으나, 음, 좌변에서 T로
계산을 해서 그걸 음, 우변에서 더하나 네, 똑같다. 네, 그리고 또 C를 곱했을 때도 네, 뭐 이렇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음, 설명함으로써 이것이 선형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함수 t가 선형함수임을 설명하라. 라고 음, 했을 때 그냥 설명한 거지. 음, 아, 이렇게 해서 선형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음. 이게 왜 선형함수인가? 근데 우리가 라고, 이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디터미넌트는 예, 요거 사실은 같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디터미넌트가 다중 선형성이 있다는 말이 선형함수란 얘기죠. 사실 하나를 고정시켜 놓으면 선형함수가 된다는 말이니까 동어 반복인데 동어 음, 반복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써놓은 거죠. 김학원 선생님 음, 말대로. 그러니까 왜 선형함수냐면 다중 선형성 때문에 그렇다. 디터미넌트. 음. 네.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디터미넌트의 다중선형성 때문에, 네, 선형함수일 음,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렇고 그러면 이때 이 선형함수에 대응하는 벡터 어떤 x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 요식이 성립하거든요. x하고 이 어떤 임의의 w라는 벡터를 닷프로덕트한 거. 지금 이게 내적이 닷프로덕트로 주어져 있다고 칠게요, 그냥. 네, 닷프로덕트로.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VW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성립하고 아니, 성립함을 설명하고 그 벡터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형함수니까 어 이게 음, 저는 음, 이 질문을 네, 이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이 선형함수에 대응하는 벡터 x가 있다는 건 그냥 뭐 이런 상황에서 벡터 x가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사실은 이 대응하는 벡터가 항상 있어요. 유일하게. 예, 유일하게 있는데 그냥 요게 요렇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 어 V 아니, 저는 좀 쉬운 네, 걸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선형함수에 대응하는 벡터 x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바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예, 예, 설명해서 제가 쭉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예. 예. 근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다가, 어, 이게 임의의 W를 집어넣는 게 이게 이제 TW가 된다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예, V는 고정돼 있고, 예, W는 임의의 벡터를 집어넣는 상황이니까, 요런 함수가 된다. 근데 이거는 선형함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행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 요런 행렬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 W라는 이 벡터는 2 by 1 벡터잖아요. R2의 원소니까. 요 벡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행렬 곱해줘가지고 숫자 하나를 만들려면 요 행렬이 뭐가 돼야 될까요? 어떤 행렬이 돼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한다면. 2x2가 돼야 되겠나? 아, 1 by 2 행렬이 1x2, 돼야죠. 1x2지. 예, 예. 예. 이렇게 되면 이걸 곱했을 때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 하나가. 왜냐면 원 바이 원 행렬이 생다는데 이게 숫자 하나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요렇게 요게 바로 어떤 원 바이 이 행렬에다가 곱하기 이거 곱하는 게 아니고 네, 행렬 곱이니까 이거 제가 행렬 곱이에요. 이렇게 W 벡터 요런 꼴이 되는 거예요. 요런 꼴이. 예. 예. 그런데 원 바이 투 행렬을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렇게 열 벡터로 이거 보통 원 바이 투 벡터는 이렇게 행벡터잖아요. 행벡터잖아요. 근데 행벡터를 이렇게 탁 그렇게 그 전치시키면은 요런 어떤 열 벡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열 벡터하고 이렇게 다 프로덕트랑 한 거랑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이거 제가 잘 모르는 걸 하려니까
다시 한번 잘 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어, 여기에다가 어떤 x1, x2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x1, x2가 있어가지고 요런 꼴의 행벡터를 곱하는 이 선형함수의 행렬 표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w가 아까 뭐였죠? cd였잖아요. cd. 예.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여기선 벡터를 열 벡터로 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선형 변환을 행 벡터로 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좀 구별을 짓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선형 변환으로서 보는 관점인 거고 하나는 벡터로서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면 어떤 벡터가 있어서 요렇게 요렇게 되는 벡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거죠. 이게 선형함수니까 선형함수는 행렬로 나타낼 것이고 행렬은 원 바이 투 행렬일 것이고 근데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그것을 열 벡터로 만들면 되니까 열 벡터로 만들면은 R2에는 어떤 벡터가 반드시 있어서 그 벡터와 이 닷 프로덕트로 이 문제가 된 이 선형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예. 답은 뭐냐면 이게 AD-BC예요. 예. AD-BC잖아요. 그죠? 행렬 시기. 그래서 그러면 X1은 뭐냐? 이거 다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 다 요거 다 프로덕트 요거를 하면은 X1C가 되고 더하기 X2 아이고 여기 뭐 예, X2D 이렇게 되니까 X1이 뭐죠?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1, X2가 뭐냐면 마이너스 B 에, 마이너스 B하고 A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로 이렇게 곱해보면 AD 마이너스 BC가 되니까. 예. 그래서 X는 요게 뭐냐면 요게 마이너스 B, A인 거죠. 예. 네. 그냥 뭐 그렇다. 그래서 요런 벡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요 함수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선형 범함수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벡터 공간 V에서 실수 하나로 가는 함수. 벡터 공간 V에서 실수 하나로 가는 함수가 이 디터미넌트가 요 경우에 이제 그 함수잖아요. 그런 함수는 반드시 요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임의의 벡터 X를 찾아서 다 프로덕트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X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유일한 bek터가 하나 생긴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범함수가 영어로 뭐예요? 펑셔널인가? 리니어 펑셔널이라고 하고 음, 리니어 폼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선형 범함수. 근데 리니어 펑셔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선형 함수죠. 선형 함수인데 단지 뭐 벡터 공간 R2든 R3든 어디서 숫자 하나인 R로 간다는 거죠. 제너럴라이즈 하면은 그 채 F로 가는 거죠. 예. 벡터 공간에서 채 F로 가는 함수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R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가서 봐. 어디까지 했죠? 아,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기하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요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수선에 뭐라 그래요? 이거 이렇게 수선을 아, 내린다 그러나요? 수선? 예, 예. 수선을 내렸을 때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는 것이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밑변은 뭐냐면 밑변은 여기다 쓸게요. 예, 밑변은 요 V 벡터의 크기예요. 그죠? 밑변이. 예, 그죠? 그다음에 곱하기 이 높이는 뭐냐면 요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거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W 벡터에다가 어, 뭘 곱하면 될까요? 요거 하려면 요게 지금 요게 W 벡터의 크기거든요. 요거. 사인 세타. 아, 그렇죠. 김학근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된다. 요게 평행사변형 면적. 그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돼가지고 요 V 벡터를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회전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이렇게. 이 그림이 이게 제가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림은 좋아요. 어, 제가 조금 다시 한 번만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제가 빨리 V라고 하고 여기다 W라고 하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이제 높이 H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 여기 이 V를 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다음에 90도예요. 여기 90도 그림이 헷갈리니까 90도라고 할게요. 이거를 뭐 V 다시라고 할게요. V 다시. 예. 그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 그 요게 어떻게 되냐면 그 V 다시랑 V의 크기는 같잖아요. 회전시켰을 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 W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요 두 벡터 사이의 각을. 그러면 코사인 알파. 왜냐하면 여기다 요렇게 되면은 요거랑 같으니까. 빨간색으로는 빨간색으로 하면. 요거하고 같잖아요. 길이 크기가. 요거를 정사형 시킨 거예요. 이쪽으로. 아까는 요쪽으로 했지만 지금은 요렇게 정사형 시키면 요 크기가 요 크기랑 같으니까. 요거랑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 그래갖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어 V 돛이라는 아니 V 다시지 V 다시 요거랑 닷 프로덕트에서 W 한 거랑 같아요. 요게 그 식이거든요. 어. 요거 두 개를 닷 프로덕트 한다는 건 요 크기에다가 그 사이값을 코사인 알파 한다는 거니까. 예.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근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건데 그 A, B를 90도 회전시키는 거를 해보면 A, B를 90도 회전시키는 행렬이 에, 이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요 세타에다 2분의 파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A, B를 하면 요게 바로 어, 마이너스 B, A예요. 예. 아까 구했던 그 임의의 요 벡터 X를 찾았었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요게 바로 사실은 X였던 거죠. X. 요게 X였던 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어 그러면 이제 X W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B, A 닷 프로덕트 CD 해가지고 어 AD 마이너스 B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행사변의 면적이 결국 AD 마이너스 BC가 되는 거죠. 네, 뭐 좀 장황하게 좀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조금 난점이 좀 있긴 해요. 이게 사실은 요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 할 때 나오는데요. V 크로스 프로덕트 W에서 절대값 씌운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V 크로스 프로덕트 W가 지금 여기서는 그 2차원에서는 사실 정의되지 않잖아요. 정의되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3차원이라 치면 여기 엔트리가 0이 하나씩 더 있다고 치고 해보면 사실 똑같이 되거든요.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항상 0보다 큰 값인데 이
이 닷 프로덕트는 항상 0보다 크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그렇지만 이 그림처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만 같아진 것이고 제가 조금 이거 너무 좀 까지 다 하기는 참 그런데 하여튼 이게 V라고 치고 아까 W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W가. 예. 그러면은 이 V를 아까 90도 한 게 X잖아요. 여기 X. 근데 X 닷 여기서는 X 닷 W가 그 0보다 작게 되겠죠. 그죠? W가 이렇게 했을 때는 플러스 값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 오면은 이게 90도보다 더 벌어지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게 같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그 그림에서만 그런 것뿐이지. 예, 그런 것 같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거 벌써 힘 다 빠지는데요. 이거 잘 모르는 거 설명하려니까. 다음에 어,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3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3차원에서 있는데 벡터가 3개가 있어요. A, B, C 3개가 있는데 A, B가 고정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A, B가. 그러면 이렇게 고정되고 하나가 비어 있어요. 예. 여기다가 임의의 벡터를 R3의 임의의 벡터 C를 딱 채우면은 그러면 실수 하나가 딱 나오겠죠. 역시 똑같이 이것도 아까 말한 선형 범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굳이 정확하게 써보자면 이 용어는 뭐 이렇게 중요한지 싶어가지고 선형 범함수가 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이 어떤 x라는 벡터가 있어서 이거를 닷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벡터를 찾을 수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면은 음 그러니까 어, 요 디터미넌트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디터미넌트 어, A 벡터를 먼저 써볼게요. A1, A2, A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B1, B2, B3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C는 C1, C2, C3 예, 이렇게 됐는데 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디터미넌트를 그 코팩터 익스펜션을 해볼게요. C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어, 맞나 한번 봐주세요. 제가 막 써버릴게요. 그냥 B2, A3, B3 이렇게 되고 C1 그다음에 마이너스 어 요렇게 빼니까 A1, B1, A3, B3하고 C2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제 부호가 막 자꾸 바뀌잖아요. 어 여기는 이제 C3가 오겠죠. C3가 오는데 요렇게 빼고 해야 되니까 A1, A2, B1, B2 아이고 예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떤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꼴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벡터가 뭐냐면, 이거를 다 쓰려니까 또 한숨이 나오는데, 다 써볼게요, 그냥. 예, 저는 좀 A1, B1, A3, B3, 그다음에 A1, B1, A2, B2, 요 벡터. 예, 요거를 엔트리로 하는 벡터가 하나 나오겠죠, 그죠? 닷 프로덕트에서 C1, C2, C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어 여기 이 코를 잠깐 빼볼게요. 이 코를. 네.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뭘로 바꾸냐면 어 E1, E2, E3로 이렇게 바꾸면 요게 요거의 좌표가 이거거든요.
이거의 좌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냈고 그거의 요 개수들만 따면은 좌표가 되니까 이 좌표가 되잖아요. 요게 바로 요게 바로 뭐냐면 A 크로스 프로덕트 B인 거예요. A 크로스 프로덕트 B. 예. A 크로스 프로덕트 B를 어떻게 하냐면 어 E1, E2, E3 하고 좀 이상한 공식을 쓰잖아요. 디터미넌트 구하는 공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벡터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엔트리에 사실은 근데 이 공식을 그 이 크로스 프로덕트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A1, B1, C1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게 여기다 A1, A2, A3, B1, B2, B3 이렇게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구하는 것처럼 계산해 보면 크로스 프로덕트가 저 디터미넌트 구하는 식으로 해보면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게 IJK라고 하지 우리가 보통은 이걸 뭐 IJK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내가 E1, E2, E3로 해봤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X의 정체는 뭐냐면 이게 바로 X예요. X. X.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한 요 벡터가 바로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다 프로덕트를 하면 요게 나와 버려요. 네.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너무 설명을 난삽하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일단 요거 지울게요. 그 디터미넌트가 네. X하고 C의 내적이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거죠. 그 위에 디터미넌트 3 그쵸. 플러스 3. 요거 C까지 다 들어간 거. 예. 예, 예. C까지 들어갔는데 C는 임의의 벡터인데 음, 어 그러면 어떤 X라는 벡터에다 다 프로덕트해서 C를 이렇게 다 프로덕트 한 거랑 요 식이랑 같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X는 요 A하고 B의 크로스 프로덕트다는 음, 예, 예, 거. 알겠습니다. 예. 요거 잠깐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한번 보시면 저기 좋을 것 같아요. 요거 3블루 1브라운 선형대수 시리즈 요게 직접적으로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오는 게 11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면 바로 요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이것도 보시면 지금 그 리니어 펑셔널 개념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선형 범함수가 되는 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예, 조금 얘가 지금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게 좀 주제 네, 벗어나는 걸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듀얼 스페이스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지금 설명하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잘 그러니까 선형 범함수들의 집합에 예, 선형 범함수들의 집합 모든 선형 범함수들의 집합에다가 이제 어 덧셈 연산 벡터들의 덧셈 연산하고 스칼랍의 연산이 주어지면은 이게 또 벡터 공간이 되거든요. 어, 이 벡터 공간 이 벡터 공간을 듀얼 스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우리말로는 쌍대 공간이라고 하는데 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저도 잘 그 깊은 의미를 제가 모르니까. 근데 그 개념상으로는 이거를 쌍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쌍대성이라는 게 짝지어져 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짝지어 있다. 우리 예전에 그 이재희 선생님 그 팟캐스트에서도 짝지어진 거를 관계를 항상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교기와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짝지어졌냐면 이 선형 범함수하고 이 벡터가 짝지어져 있어요. 요거 서형대수 시리즈 보시면은 그게 두 개가 짝지어져 있다고 나오거든요. 요 벡터 하나, 여기 있는 요 벡터 하나하고 요 선형 범함수가 짝지어져 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크게 뭐 그렇게 와닿지도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이 선형 함수는 아까처럼 그 선형 함수니까 행렬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1 바이 3 행렬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다 이 C가 3 by 1 벡터니까 당연히 1 by 3 행렬이 곱해져야지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x1, x2, x3라는 어떤 이런 요렇게 길쭉한 행벡터꼴로 선형 변환이 행렬로 표현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갖다 전치시킨 거예요. 이거 트랜스포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C를 곱하나 C1, C2, C3 곱하나 뭐 x1, x2, x3 해가지고 닷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얘기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여기 무슨 좀 깊은 의미가 들어있긴 한 모양인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요것도 이제 뭐 면적 그 부피 구하는 거는 똑같아요, 아까랑. 이거 너무 시간 끌어가지고 제가 하면은 그 여기 이제 밑면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높이라는 게 요게 높이인데 요거하고 같아요. 요거. 음, 이게 지금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요 방향에 이 직선 위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인 거예요. A하고도 수직이고 B하고도 수직. 그러니까 요 벡터를 이쪽에다 정사형 시켜버리면 크기가 똑같아요. 요 크기랑 요 크기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아까 A 곱하기 B라는 게 어떤 이렇게 벡터가 이 방향으로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벡터의 길이는 이 밑면의 면적하고 같잖아요. 그 A하고 B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그 크로스 프로덕트한 벡터는 방향은 이쪽이지만 그 크기는 요 밑면의 면적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X예요. 요게 X. X하고 닷 프로덕트하고 요 C를 한다는 건 뭐냐면 C를 이렇게 정사형 시킨 다음에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곱한다는 거죠. 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그 평양 육면체의 면적 저기 부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것도 아유 벌써 힘 다 빠지네. 네. 체력이 고갈됐어요. 네. 그다음에 대칭군을 이용한 행렬식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N차 대칭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직문서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냥 보면은 1부터 N까지 자연수로 구성된 집합 S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S는 1, 2에서 뭐 땡땡땡 가가지고 N-N까지 이렇게 자연수가 있어요. 그러면 S에서 S로 가는 전단사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 시그마로 기호로 표시했어요. 시그마. 시그마는 S에서 S로 가는 전단사 함수들. 그래서 이 집합에다가 연산이 뭐냐면 이 전단사 함수들의 합성을 연산으로 주면 이게 군이 되는 거죠. 군이 돼요. 어. 근데 제가 이거 합성 연산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합성 연산이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 예를 들면 시그마 1을 먼저 한 다음에 어떤 전단사 함수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시그마 2로 가면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표시하려고. 예. 왜냐면 이거를 쓰면 이게 반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써야 되니까 막 이 그래프 이거랑 같이 막 비교해서 보려면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그냥 시그마 1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2 작용하고 이게 순서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냥 편의상 너무 헷갈리니까 그런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n차 대칭군이라고 SN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전단사 함수 시그마를 뭐 치환이라고도 하고 순열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를 보면 되니까 그 이제 S가 1, 2 두 개예요. 1, 2. 예. 그래서 S에서 S로 가는 전단사 함수 시그마들은 두 개 있어요. 딱 두 개. 예. 뭐냐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하나 있고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시그마 2라고 해서 두 개가 다르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예.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2차 대칭군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어 사실은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는 거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그마 1이 이게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 맵하고 같은 거예요. 이 전단사 함수는 아이덴티티 맵하고 똑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i인 거죠. 이게 사실은 i인 거죠. 그래서 이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먼저고 얘가 다음이라고 해보면 시그마 1을 한 다음에 시그마 1 하면 그대로 시그마 1이겠죠. 그죠? 음, 그다음에 시그마 1에서 시그마 2 하면 시그마 2겠죠.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이덴티티니까. 그죠? 그다음에 네. 시그마 2를 해서 시그마 1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시그마 2를 해서 시그마 1, 시그마 2죠. 이게 아이덴티티니까. 그죠? 음. 예. 그다음에 시그마 2에서 시그마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1. 시그마 1이죠. 그래서 이게 이 연산에 닫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연산을 수행해도 다 원래 있는 원소들로 시그마 1, 시그마 2 두 개밖에 없는데 시그마 1, 시그마 2가 나오니까. 아, 제가 지금 설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2차 대칭군이 뭐냐면 요것들 원소로 하는 거예요. 요 원소가 뭐냐면 시그마 1, 시그마 2 이런 요런 집합인 거죠. 대칭군의 집합이라는 게. 물론 여기에 이제 연산이 주어진 거죠. 이런 연산이 주어져 있는 거죠. 예. 그쵸? 근데 일단 이게 군이 되려면 일단 연산이 닫혀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시그마 3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1, 시그마 2만 다 나오니까 연산이 닫혀 있고. 그죠? 그, 네. 그 시그마 2에서 시그마 2로 가는 거 그거 한번 한번 해볼게요. 설명해 주실래요? 네. 예. 그렇게 쓰면 되는데 요게 시그마 2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시그마 2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1은 다시 1로 가죠. 2는 다시 2로 가죠. 그러니까 요게 시그마 1이 되는 거예요. 음, 예. 결국은 뭐가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 이렇게 된 거랑. 예. 두 음, 개를 합성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시그마 1, 아니 시그마 2하고 시그마 2를 합성하면은 시그마 1이 되는 거죠. 음, 시그마 2는 1과 1을 교환하는 건데 두 번 교환했으니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바꾸는 거를 두 개의 원소를 교환하는 걸 호환이라 그러거든요. 호환. 이 뒤집 바꾸는 거를 이제 바꾸는 거를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짝수번 하냐 홀수번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얘는 지금 짝수번 한 거죠, 사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 대칭군이란 뜻이 그러니까 그 함수들을 원소로 하는 건가 가네. 그렇죠. 전단사 함수를 원소로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들은 전단사 함수고 연산을 주어줘야 되잖아. 군이니까 연산이 있어야 되는데 함수의 합성이 연산이 되는 거예요. 함수의 합성.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이덴티티 맵이 있잖아요. 항등원이 있어요. 항등원이 i가 있고 그다음에 여권도 다 있어요. 여권도. 왜냐하면 그 얘의 여권은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항등원이 항등원이 헷갈리네. 이게 항등원이에요. 이게 항등원. 예. 그다음에 시그마 2의 여권은 뭘까요? 시그마 2잖아요. 시그마 2에다 시그마 2를 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결합법칙 성립하고 그 항등원이 있고 역원이 있고 다 이게 하나하나 해보시면 다 있어요. 다. 이게 이네 아주 유한군인데 원소가 유한 게 있지만은 군이 돼요. 가장 간단한 모양이에요. 질문. 네, 이게 S는 1, 2, 3일 때도 분이 되는 거예요? 군이 됩니다. 음, 바로 뒤에 나와요. 예. 예, 그 제가 해볼게요. 예. 그게 이제 3차 대칭군이 되는 거죠. 3차 대칭.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 6개의 원소가 있어요. 어, 음. 이게 3팩토리얼이거든요. 3팩토리얼. 그래서 이름을 퍼뮤테이션이라고 했나 보다. 그렇죠. 펄뮤테이션 사실은. 예. 이게 3차 대칭군이라는 게 뭐냐면 1, 2, 3을 뒤섞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1, 2, 3이 있고 뭐 이게 1, 2, 3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노테이션도 쓰거든요. 두 줄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정의역이고 밑에 치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두 줄 노테이션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아이덴티티고, 그다음에 여기가 2가 될 수가 있고 여기가 1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를 뒤섞는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뭐 세 개를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거 맞나요? 3팩토리알? 이거 3팩토리알 맞나? 3팩토리알 맞죠? 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요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리에 들어갈 게 세 개 있고, 두 번째 다리에 두 개 있고, 한 개 있고, 그래서 뒤섞는 방법이 총 6개 있다는 거죠. 3팩토리얼에서. 그거 틀린 것 그런 같은데. 3팩토리얼 3개에서 3개를 추수하는 건 1이잖아. 아니, 이거 펄뮤테이션. 추스가 아니. 아, 퍼미테이션을. 예. 예.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예. 자신이 맞아요. 없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펄뮤테이션인 게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세 음, 개의 원소가 있으면 1, 2, 3을 뒤섞는 그 개수만큼의 전단사 함수가 생긴다 이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6개의 전단사 함수를 제가 쭉 표시했어요. 예.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고, 요렇게 표시한 게 있는데, 어, 이 6개밖에 없어요. 해보시면. 요건 해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요거 해보셔도 재밌는데요. 어,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 그려놓고요. 정삼각형 모양을 오려가지고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숫자를 1, 2, 3 이렇게 표시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정삼각형 그려놓은 데다 딱 맞춰놓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정삼각형 그림이 있고 종이로 오린 정삼각형이 있어서 거기다 똑같이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막 변환을 시키는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변환을 시키는데 이 정삼각형 원래 그려진 정삼각형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게끔만 하는 거죠. 그 모양을 바꾸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종이에다가 이렇게 1, 2, 3 또 써놔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그려진 1, 2, 3이 그 정의역을 말하는 거고, 이 삼각형 밖에 쓴 1, 2, 3이 치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S에서 S로 가는 거잖아요, 함수가. 그러니까 똑같죠. 1, 2, 3, 1, 2, 3 똑같죠. 그죠? 음, 이 전단사 함수가 S에서 S로 가는 전단사 함수예요. 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모양을 유지하면서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120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제가 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이거를 120도 회전시키면 1이 1로 가고요. 2가 1로 가고 3이 1로 가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어떤 액션을 가하는 거죠. 액션을 가하는 걸 전단사 함수로 이해하면 돼요. 함수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변환시키는 걸 함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변환시켰잖아요. 그러면 1이 2에 대응하고 2가 3에 대응하고 3이 1에 대응하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여기 시그마 2.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잖아요. 이거 다 그대로 대응돼요. 요거 한번 회전시키는 모양하고 요거 그냥 대응하거든요. 이게 회전시킨 거랑, 그러니까 여기 빨간 것들은 전부 회전시킨 거예요. 회전. 그러니까 회전을 한 번 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회전을 두 번 시키면 이렇게 되고, 회전을 한 번 더 시키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이게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이렇게 그 삼각형 오려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랑 같은 거죠. 이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아이덴티티.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전 변환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게 삼각형의 이 회전과 뒤집기라고 대응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회전 변환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요 세 개는 뭐냐면, 요 세 개는 뭐냐면, 어, 요게 1, 2, 3이 있었잖아요. 1, 2, 3이 있는데, 예를 들면 1을 그대로 두고요. 요거를 축으로 설정해가지고, 요렇게 뒤집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축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이 되고, 얘가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1은 1로 그대로 가는데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가는 거죠. 이 뒤집기 행렬이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뒤집기 변환이 이쪽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그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요게 재밌는 게 이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개의 전단사 함수 같이 S의 두 원소를 맞바꾸는 방식의 치환을 호환이라고 해요. 이게 호환. 그러니까 이 뒤집기 변환이 호환하고 관련 있는 거죠. 호환. 뒤집기 변환에 해당한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정리가 나오는데 그 N차 대칭군에서 모든 치환은 호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 곱이라는 건 합성이에요. 합성. 함수들의 합성인데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합성시켜 갖고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환을 가지고 얘들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가버리죠, 뭐. 예. 요거는 잠깐 참고 사항이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기만 하고 일로 가볼게요. 일로 가볼게요.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요게 아까 순환으로 뭐야 그 회전으로 나타나는 그런 변환이었잖아요. 회전으로 나타나는 변환. 얘네 얘네들이 호환이거든요. 하나 바꿨잖아요. 2하고 3하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니까 하나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니까 한번 바꿨잖아요. 요게 호환들이에요. 요 그 시그마 4하고 시그마 6을 합성을 하면은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2, 3을 한번 회전시키면 2, 3 이렇게 될까? 여기 원래 1이 여기 있었는데 1이 1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리고 2가 이렇게 가버리고 3이 이렇게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요걸 어떻게 만드냐면 그러니까 요렇게 뒤집기 아까 그 어떤 축으로 뒤집기 하는 거 있잖아요. 뒤집기 하는 걸 이렇게 두 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중에 한번 삼각형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축을 가지고 두 번 뒤집는 거를 이 회전시킨 거랑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결과가 예. 똑같이 되게 근데 그런 의미고 뒤집는 방법이 네.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세 개가 있어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뒤집는 게 있고 요 축으로 해서 뒤집는 게 있고 요 축으로 해서 뒤집는 게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세 근데 가지를 적절하게 섞으면은 모든 회전 변환을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 해보시면 재밌어요. 그 퍼뮤테이션이 네. 호환의 곱으로 다 모든 퍼뮤테이션은 모든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음, 예. 예. 호환의 합성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호환의 그러니까 합성. 사실은 요 앞에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없어도, 회전시키는 걸 없애도 이렇게 뒤집는 것만으로 회전하고 똑같은 모든 경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음,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짝수계의 호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치환을 짝치환이라고 해요, 짝치환. 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회전 변환들은 전부 짝치환들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한 번, 두 번의 이런 호환을 거쳤잖아요. 짝수번, 두 번. 음, 그러니까 짝치환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시그마 3도 이렇게 시그마 4하고 시그마 5 하면서 두 번의 이렇게 호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역시 짝치환이죠. 두 번 하니까. 그러면 그, 그, 홀치환은 그냥 요게 홀치환이죠. 하나. 요거 하나. 이건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두 번 하고 얘를 세 번 하면 이렇게 시그마 4, 시그마 4, 시그마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4가 되거든요. 시그마 4 되는 거 맞죠? 시그마 4가 되잖아요. 그죠? 음. 세 번 하면. 그러니까 얘도 역시 호환들의 곱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사실은. 얘를 호환들의 곱으로 나타냈죠. 호환을 세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거나 세 번 하거나 뭐 이렇게 홀수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호환을 한 번 한 것도 되지만, 얘네들 계속 반복해서 해도 세 번 하면 또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홀수번 한다는 그런 뜻이고,
음. 그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뭐 피곤하시면 네, 쉬었다 하시면 제가 좀 것 목이 같아요. 좀 아파가지고. 예. 예. 싶어요, 이거. 아, 아니,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지? 예. 하여튼 요렇게 짝치환이 있고 홀치환이 있다. 근데 이제 그 행렬식의 정의 나중에 보시면 이제 부호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짝치환하고 홀치환하고 관련이 있어요. 짝치환이면 플러스 1이고 홀치환이면 마이너스 1이 도출하는 함수. 이거 뒤에서 보면 되니까 요건 나중에 뒤부터 먼저 본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장 간단한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면 좀 쉬운 것 같아요. 2 바이 2. 제일 간단하니까. 그래서 n 바이 n 행렬 A에 대해서 대칭군을 이용한 행렬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뭐 이렇게 어떤 기괴한 뭐 이렇게 기괴하게 보이는 이런 기호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해보면은 먼저 어 어떤 요 A는 뭐냐면 이렇게 2 바이 2 오면 이렇게 A11, A12 해가지고 그 각각의 엔트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걸 요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어 그 A1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아니 1이 음. 있고 그다음에 A2가 있고 시그마 2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호들이 뭐냐면 어 요 앞에 있는 것이 정의역의 S의 정의역의 원소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그죠? 그러니까 1, 2에서 어 시그마 1으로 가고 시그마 2로 가는 거예요. 예. 요렇게. 요게 이제 치역의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역의 원소. 예. 근데 그 전단사 함수가 두 개 있었잖아요. 그, 저기, 2차 대칭군에서 전단사 함수가 두 개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써볼게요. 1, 2, 이렇게 가는 거하고, S에서 S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있었고, 1이 음.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하는, 요 시그마가, 이게 첫 번째 시그마가 있었고, 시그마 2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예, 제가 난삽하네. 예.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요 시그마 원을 적용해 보면은 요게 이게 시그마가 시그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그냥 시그마 하나로만 표시해서 헷갈리는데 시그마 1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이거 좀 옮겨야겠다. 너무 이게 너무 헷갈린다. 또 옮길게요. 예, 옮기고 네. 요게 뭐가 되냐면 A 1 이렇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니까 요 시그마 1이라는 게 얘가 1인 거죠. 얘가 2인 거죠. 시그마라는 함수를 가지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까 여기 1이라는 정의역의 원소를 집어넣으면 여기 치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A로 보시면 돼요. 여기 정의역의 A라는 걸 넣었더니 함수에서 갔더니 FA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네. 예. 시그마가 두 개가 있잖아요. 시그마 네네. 예. 1하고 네. 시그마 예. 2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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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그마 1인 경우로 하신 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얘는? 이제 시그마 원인 경우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기호에 음. 이게 시그마라는 거는 모든 SN의 모든 시그마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줄 음. 수밖에 없어요. 아, 걔를 여기 다 곱한다는 거죠, 저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지금 S2인 음. 경우잖아요. S2면 시그마가 두 개가 있는 건데 시그마를 음. 하나하나씩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 제가 한 거는 요거 시그마 원인 경우만 해본 거예요, 일단. 음. 어.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2일 때는 시그마 2 하면 2가 되잖아요. 시그마 1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요 기호는 뭐냐면, 요 기호는 두 개를 곱하라는 뜻이에요. 예. 곱한다는 뜻이에요. 곱하는 거. 이걸 다 해가지고 곱하는 거예요. 1, 2, 2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었잖아요. 다른 거. 두 번째 전단사 함수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전단사 함수고, 두 번째 전단사 함수는 뭐냐면,
어, 이게 참 제가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옮겨볼게요. 예. 얘가 이제 두 번째 시그마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1을 2,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시그마 2는 1이 1, 나오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면 1번, A1,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2, 2, 여기 앞에는 항상 1, 2 순서대로 돼 있어요. 1, 2, 1, 2 순서대로 돼 있고, 시그마 2가 1로 가죠. 이렇게 되죠. 예. 그게 또 이제 이건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모든 시그마들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더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더하는 거. 예. 이게 모든 시그마들을 다 해가지고 더해보라는 거는 요렇게 곱한 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기호를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합도 함수라고 저기 함수도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A, FA라고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순서상을 그냥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기호로 표시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I하고 시그마 I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정의역이고 시그마 I가 치역이고. 근데 시그마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 SN에 속하는 모든 시그마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그마들을 다 이렇게 전단사 함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거를 앞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했잖아요. 더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이거. 여기에 이제 부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호가 여기에 얘들이 부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1에서 1로 2로 아니 1에서 1로 가고 2에서 2로 가는 거는 그 짝치환일까요? 홀치환일까요? 1에서 1로 가고 2에서 2로 가는. 약초 아닌 것 같은데. 호환을 한 번도 안 했거나 한 번도 안 했거나 두 번 하고 했거나 뭐 그런 경우겠죠. 예. 그렇죠? 예. 호환을 한 번 했다가 또 하면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짝치환이죠. 그러면은 여기 아까 앞에서 봤듯이 여기서 짝치환이면은 플러스 1을 만들어내는 함수인 거예요. 이게 부호 함수가. 그리고 홀치환이면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호환을 한 번 했죠. 음, 1이 2로 가고 2가 1이니까 이렇게 한 번 원소들을 바꾸는 게 호환이라 그랬잖아요. 호환을 한 번 한 거잖아요. 또, 마이너스네. 예, 그쵸,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이렇게 돼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AD-BC 꼴이 되는 거죠.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코팩터 익스펜션 가지고 대응시켜서 보면 이제 명료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 예. 이거를 이렇게 분해했어요. 이게 다중 선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분해해 볼게요. 얘를 또 분해하면 지금 디터미넌트 기호를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절대값 모양처럼 썼어요. 어, 더하기 A110 0 A2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예. 예. 근데 이거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서 아니 이거 다 해보는 게 낫겠다. 다 해보는 게. 어, 음. 이거 생략할게요. 어, 생략하고 이거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행이나 열에 개수가 하나씩만 있어야지 개수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한 행에 들어가면은 그 순간에 아웃인 거예요. 아웃.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각선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학 승모형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같은 행에 있거나 같은 열에 있으면은 무조건 아웃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단사함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세요. A11, A12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1, 2, 1, 2가 있으면 1은 1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이 2로 간다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아니지, 이건 아예. 함수가 안 만들어져요. 전단사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중선형성이 이렇게 그, 그 행벡터에 있어서도 다중선형성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A11, A21, 0, 0,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 디터미넌트 0이겠죠. 이게 0이겠죠, 그죠? 0인데, 이것도 전단사 함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은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는 함수인데 전단사 함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단사 함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꼴은 대각선으로 돼야지만 전단사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요 전단사 함수 입장에서 대응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0, A21, A1, 예, 2, 0 이게 있고, 어, 더하기 0A21, 0A22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전단사 함수가 안 만들어지는 거라 경우라서 이것도 날라가거든요. 그럼 이 두 개만 남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잘 정리를 해보면 어,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것도 지우고 요거를 이제 더하는 게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되는데 요거 저번에 다중선형성에 의해서 스칼라들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요게 A11, A22가 되면서 1, 0, 0,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플러스 A12하고 A21이 빠져나가면서 0, 1, 1, 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부호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부호를 프로, 결정하잖아요. 음, 예. 이거 저기 행교한 몇 번 한 거죠? 0번. 0번 하거나 뭐 두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해도 똑같이 되니까 원래대로 짝수번 한 거잖아요. 짝수번 한 거니까 이게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행교환이든 열교환이든 한 번 한 거잖아요. 홀수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요게 무슨 말이냐면 펄뮤테이션 매트릭스 이게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걸 해봐야 돼 항상. 예, 이렇게 되는 경우 생각해 보면은 어, 이 매트릭스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시그마 1, 이 시그마 2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1, 2, 1, 2가 됐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바뀌는 경우 삼각형으로 치면 한 번 뒤집는 변환을 한 경우 요 경우는 뭐냐면 요 이렇게 되나? 요 시그마 1이 뭘까요? 시그마 1이 2죠. 네. 네, 요게 2잖아요. 그다음에 요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뒤집은 거잖아요. 요게 한 번 바꾼 거잖아요. 그죠? 열 바꾸나 행 바꾸나 똑같거든요. 열 바꾸나 행 바꾸나 똑같기 때문에 한 번 바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호함수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거죠. 부호함수에서 홀치환을 했다는 거는 요거로 이렇게 한번 그,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중에서 행이나 열을 한번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하는 거와 아까 짝치환, 홀치환으로 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홀치환.
그러니까 이게 그 삼각형 뒤집기하고도 대응돼 있어가지고 음. 재미있었어요. 이게 뒤집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그런 거하고도 다 일치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해보시면 나머지는 그 똑같은 거니까 조금 복잡하다 뿐이지. 이제 이것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해보시면, 예. 이것도 한번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 처음에, 어떤 전단 함수들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가 볼게요. 1, A2, A3 쓰고, 먼 처음에 1, 2, 3 이렇게 가는 전단 함수 있겠죠. 그죠? 예, 전담수 함수가. 그 다음에 A1, A2, A3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1, 1, 3, 2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3, 2. 예, 바꾸는 거 하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1, A2, A3이 있는데, 또 뭐가 있지? 총 6개가 있어요. 이, 네. 2, 1, 2부터 3, 할까요? 2, 1, 3. 2, 3, 1. 2, 3, 1. 예, 좀 불러주세요. 저 잘 모르겠네. 이건 A2, A3. 또 뭐가 있죠? 2, 1, A1, 3. 3, 2, 1, 3. 예, 예. 그 다음에 또 A1, A2, A3 이렇게 쓴 다음에 3, 1, 3, 2. 1, 2. 그 다음에 A1, A2, A3 된 다음에 3, 3, 2, 1. 2, 1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는 뭐야? 짝지환이죠. 뒤집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건 어떻게 되죠? 한 번 뒤집었네요. 음,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갔잖아요. 음, 마이너스가 되죠. 음, 그다음에 얘는 뭐냐?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3. 이거 저기 저 함수. 순환꼴이잖아요. 이게 음, 저 회전꼴이잖아요. 그러면 두 음, 번의 치환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항상 호환들의 플러스.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겠죠. 그죠? 음,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죠? 1, 2, 1이니까 요거 3, 3이니까 한 번 한 거네, 한 번. 음, 얘네 둘만 바꾼 거잖아요. 그 삼각형으로 치면 이렇게 한번 그 축으로 한번 딱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다음에 얘는 뭐죠? 1, 3, 2, 1, 3, 2. 이거 저기 두 번 한 거네. 이거 저 회전시킨 회전. 거다. 이거. 예, 회전이죠.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음, 요게 디터미넌트예요. 예. 음, 예. 근데 이것도 옆에 있는 그 전에 했던 그 코팩터 익스펜션으로 해보면 이 같은 칸에는 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뭐가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전단사 함수가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22가 들어가면 그 음, 다음에 여기 또 올 수가 없죠. 이제 한번 들어간 이상 옆에 뭐가 같은 게 뭐 오는 순간 전단사 함수 안 만들어져요. 0 되고 음, 여기도 같은 열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0 되고 0, 그러면 A3, A33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0, 0 되고 여기가 0, A, 2, 3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하나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숫자가 뭐가 들어와야겠다. 그죠? 3, 2. A, 3, 2에다가 0. 이거네요, 이거.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세 개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보면 A11, A23, A32 다 빠져나간다고 보면은 100, 001, 010 해가지고 이거 두 개 하나 한 번 행교환한 거네. 그죠? 행교환이 뭐냐면 요거 두 번째 행하고 요거를 한 번 교환해서 아이덴티티에서 한 번 행교환한 거죠. 요거를. 그러니까 한 번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 정확하게 그 치환에서 그 홀 치환을 한다는 게 여기서는 그 행교환을 한 번 한 거, 홀수번 한 거랑 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다 그렇게 해보시면 다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쭉 해서 맞춰보시면은 코팩터 익스펜션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계산할 때는 그 코팩터 익스펜션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하고. 네. 근데 이렇게 정의하는 게 무슨 어떤 다른 어떤 무슨 중요한 개념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런지 그 숨은 의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 게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나머지는 잠깐만 네, 2x2 있던데 잠깐만 요거 똑같은 건데 2x2 있던 장 잠깐만 넘겨주실 수 있어요? 네, 요거. 네, 요 잠깐만요. 네. 음, 아니 이해했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게 디터미넌트가 같은 거지 이 행렬 자체가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된다라는 뜻은 아닌 거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요렇게 표시를 하셨잖아요. 네, 요 요거 부분이 다 디터미넌트. 예, 디터미넌트가 같다라는 거지 이게 행렬 예, 자체가 이렇게 더하는 예, 걸로 이렇게 됐다라는 건 아닌 예, 거죠. 아까 예, 처음에 예. 착각을 해가지고 예. 이게 행렬 디터님 자체가 이렇게 행렬을 됐다라고 디터미넌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거를 기호로 요렇게 절대값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절대값 모양 해서 디터미넌트를 말. 그러니까 다중선형성으로 쪼개서 쓴 거에 불과한 거지. 그렇죠. 예, 다중성형성. 그러니까 핵심은 다중선형성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걸 몰라가지고 사실은 제가 직문서 할 때도 이거 막 한참 혼자서 막 했는데 이해를 음, 못했어요. 근데 음, 대칭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조금 이게 음, 좀 물론 처음에 이렇게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건데 뭘 몰랐냐면 다중선형성을 몰랐던 거죠. 음, 예, 다중선형성에서 그 코팩터 익스펜션도 그냥 도출되잖아요. 음, 그거를 쭉 따라가 보면 요게 그 대칭군하고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개념 자체는. 여기서는 지금 디터미넌트를 얘기했는데, 네. 디터미넌트 말고 요 행렬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더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되는 거죠, 말은. 여기서는 디터미넌트를 얘기한 거죠. 다중성 형성에 의해서 요 위의 행렬이 디터미넌트만 되는 거죠. 디터미넌트만. 디터미넌트만 되는 음, 건가요? 그렇죠. 일반 행렬을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쓰면 아마 틀린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음, 디터미넌트에만 해당하는 거지. 그 음, 첫 번째 칼럼만 저렇게 지금 쪼개서 쓴 거지. 음, 만약에 이게 행렬이라면 이게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음. 더하면 이거 안 안 나오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이거 아, 두 개 아, 더하면은 얘가 나올 수가 그러네. 없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예. 그 왼쪽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은 나오지만 두 번째 열은 안 네. 나오네요. 예. 안 나오죠. 예. 음,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그 처음에 음, 디터미넌트 이거 면적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뭐, 그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예. 딱 그렇게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하니까 디터미넌트의 그 연산이 다중선형 좀 그 안 잊어지고 직관적으로 딱 오는 것 같아. 네. 네, 하여간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 끌은 건. 네. 감사합니다.